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내용은 뭐가 되느냐? 그럼 오늘은 바로 제품의 수명주기, 한마디로 말하면 제품은 다 생명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사람이 생명을 가지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품에 따라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여 도입기는 어떤 전략,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어떻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장기는 어떻게, 성숙기는 어떻게, 쇠퇴기는 어떤 전략을 펴며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경영에서 전략 속에 제품의 사이클과 관계가 된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제품의 사이클은 마치 사람이 생명을 가지듯이 우리 제품도 등단으로부터 사라지는 과정까지를 우리는 바로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맨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도입기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도입기다. 바로 도입기는 말 그대로 물건을 최초로 이해되느냐 이러면 도입했을 때 도입기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걸 성장기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이막스에 속했을 때를 성숙기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쇠퇴기가 나온다. 그래서 물론 여러 책에 따라 각각 차이는 있지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 가면 이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마다 우리는 각각의 뭐가 되느냐, 바로 어떤 전략을 갖다 세워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도입기다 그럴 때 도입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죠? 제품에 대한 뭐가 되냐,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그렇죠? 소개다. 광고로 제품에 대한 뭐가 되냐, 소개를 해야 되는 단계, 제품에 대한 소개 단계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광고를 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신제품을 소개하는 단계가 되고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고 작은 판매, 거의 이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명심하며 광고를 해야 되고 소개를 하는 단계고 이익이 없다, 이 단계가 바로 도입기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성장기가 되었다. 그럴 때 성장기는 바로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성장기일 때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신제품에 대한 개발, 신제품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개발해야 된다. 이제 바로 지금 제품보다도 요즘은 성장기 후반, 바로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성숙기 때 왜 되느냐, 신제품을 개발한다 이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면 늦다 이거죠. 늦다, 더 빨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뭐가 되느냐, 성장기 후반이 되면 바로 신제품을 개발하라. 그러면 성숙기 오면 뭐가 되느냐, 기존 제품의 R&D, 기존 제품에 뭐가 되느냐, R&D를 갖다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느냐, 이제 기존 제품에 대한 손대는 건 성숙기다 이거. 오히려 다음을 위한 성장기 후반 때는 다음 제품을 위한 신제품에 대한 뭐가 되냐,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순서가 잘못하면 학생들은 신제품은 나중, 그럼 기존 제품이 먼저 아니냐? 오해를 하지만 절대 오해하지 않게끔 조심하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마지막 쇠퇴기가 되면 철수, 잘 축소하는 거. 인생도 살면서 마무리를 잘 짓는 거. 그죠? 인생의 승리자는 뭐가 되죠? 바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됩니까? 얼마나 보람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냐 그럼 좋은 영향을 주며 자기를 멋있게 희생했느냐가 인생의 바로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바로 제품도 철수를 할 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품별 바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의, 이건 뭐 뒤쪽 가도 거의 많이 나옵니다. 또 참고로 얘기하면 항상 성장기 후반에 새로운 제품, 성장기 후반이 되면 새로운 제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걸 갖다가 지난번 말을 했죠. 혁신이라고 그랬죠. 혁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혁신이다. 왜? 항상 발전한단 말이에요. 라이프 사이클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되느냐, 궁극은 나중 가면 성장은 있지만 이걸 갖다 엔트로피라는 얘기는 사라지다 이런 얘기를 엔트로피라고 얘기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죠. 엔트로피는 사라지다 그런 얘기인데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네거티브라는 말을 쓰지. 네거티브 엔트로피다 이 말은 왜? 계속 새로운 제품, 계속 새로운 거. 그렇기 때문에 한 제품만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는, 한 사람만 산다면. 그러나 여러분들도 어떠냐,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을 갖다 DNA를 물려받은 여러분의 뭐가 되죠? 자녀. 그래서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쭉 연대가 된다면 사람도 이해되죠? 네거티브 엔트로피다라는 뭐 교만 영생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히 봐도 영생은 영생입니다. 왜? 나의 DNA가 우리의 아들, 딸에게, 그 다음에 또 이해되죠? 손자에게,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려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네거티브 엔트로피 아니냐. 제품도 이해되죠? 하나의 제품만 있다면 사라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엔트로피라고 말하는데 이 영역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바로 새로운 제품. 그래서 수없는 혁신을 갖다 거치고 혁신의 물결을 갖다 우리는 변육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바로 시그마 혁신을 갖다 우리는 변육이라고 불러준다는 말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고 또 뒤에 가도 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아주 중요하듯이 제품도 그 수명 단계마다 각각 해야 할 일을 갖다 우리는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심리론으로 또 나온 이야기가 제품의 수명 주기 다음에 나오는 게 일본의 미나미 교수가 말한 뭐가 되냐면 PM의 원리. 그래서 이 PM의 원리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PM의 원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뒤쪽에 가면 조직행위에서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일종의 그리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리더십의 발휘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리드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그리드와 어떠냐 그러면 바로 PM의 원리는 말만 바꿨지 결국은 어떠냐 그러면 같은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PM의 원리에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메인, 한마디로 말하면 M이라는 얘기가 되죠. 메인턴스. 그래서 관계를 갖다 나타낸다. 그래서 관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 생산의 P를 갖다 우리가 놓자 이거죠. 얘는 생산을 갖다가 바로 그 다음에 대로 우리가 나누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만약에 크게 4개 구간을 갖다 우리가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P는 스몰 P가 되지. 근데 여기는 어디에 들어냐? 라지 M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바로 여러분 라지 P에다가 라지 M을 갖다 얘기하는 PM이 뭐가 되느냐? 여기가 가장 어떠냐? 그럼 좋은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PM이 여기가 가장 어떻습니까? 높은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 M이 작은 거, 스몰 M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영역이 가장 좋은 영역이다. 인간관계도 좋게 가지고 생산성도 높고, 그래서 마치 나중 가면 쿠큰마구라는 리더십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 요점을 갖다 우리는 쿠큰마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석쇠에 마치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굽는 석쇠를 나누고, 우리가 나중간에 나오지만 이 좌표를 나누는 겁니다. 좌표를 나눠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쪽에 쿠큰마구 생산성도 구, 인간관계도 구가 되는 최고의 좋은 점을 갖다 뭐라 그러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쿠큰마구다. 매니저 그레이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와 똑같이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미나미 교수는 뭐를 가지고 관계는 딴 말로 말하면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인 인간관계고, 여기는 바로 생산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라지 P, 라지 M이 되는 영역이 가장 좋다 그러는 이야기. 이건 바로 조직행위로 이야기할 때는 뭐가 되죠? 매니저 그레이드 그럴 때 쿠큰마구의 점을 지향한다는 이야기와 같은데, 이제 우리가 뒤쪽 가면 조직행위를 배울 때 자세히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5가지 PM의 원리까지, 이 PM의 원리까지 이야기한 게 뭐가 되냐? 5가지가 바로 현대 경영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지켜줘야 할 하나의 뭐가 되느냐 하면 경영 전략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가볍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터치해 본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번만 같이 한번 쭉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경영 전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BCG 매트릭스다. 이건 마케팅 할 때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 4개 영역에서 효의 영역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스타의 영역이냐, 캐시카우 영역이냐, 도의 영역이냐, 1, 2, 3, 4로 갈 것인가, 1, 4로 바로 빠질 건가 하는 걸 BCG에서 얘기를 했죠. 그 BCG를 얘기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경험 곡선을 얘기하는데, 학습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 알아두고, 두 번째는 핌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핌스는 바로 지혜 부사장. 바로 여러분들 제너럴 모터 회사의 부사장인 뭐가 되느냐 그러면 포르쉐의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는 좌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 내 환경이 어떠냐, 경쟁도가 어떠냐, 자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생산의 공정이 어떠냐, 예산 분배가 어떠냐, 기업의 특성이 어떠냐 하는 여기에 의하여 이제 있는데, 그러나 너무 여기는 어떠냐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대안만 가까이,
뭐 이제 실제로 본다면 너무 추상적이다 이거죠.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가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터의 산업 구조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X축은 뭐가 되죠?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PD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바로 Y축은 시간을 나타내가 과거, 현재, 미래 하는 이야기, 제가 수업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 여러분들 포터의 산업구조 5가지 구조를 필히 이해를 하라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이 산업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시장의 점유율과 바로 투자 수익률은 정비례하지 않고 한참 있다 올라간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가격을 가지고 버팅기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원가 우위라 그럴 땐 바로 원가를 생각한다. 저가 전략을 피해야 되죠. 사게 판다.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 이때는 바로 저가 원가 우위주의가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차별화가 될 때는 고급화되는 이야기를 차별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집중화는 틈새를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여러분 원가, 차별화, 집중화, 마케팅의 신제품의 가격 전략과 똑같은 듯한 차이가 바로 여러분 중요한, 여기는 집중화 전략인 틈새 전략이라면 마케팅에서는 뭐를 배우느냐, 그럼 바로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종속가격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종속가격을 갖다 하게 되느냐, 비싸게. 원가격은, 주의 가격은 싸게. 항상 이때는 교차 판매가 돼야 됩니다. 카메라는 싸게, 필름은 비싸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용 백스기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가정용 복사기 자체는 싸게, 잉크는 비싸게. 이렇게 교차 판매가 될 때 바로 종속가격,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싸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케팅에 배웠던 건데, 여기는 집중화, 요것만 차이가 있죠. 집중화는 바로 차별화 가격이다. 틈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의 수명 주기별로 각각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하느냐를 네 번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나미 교수의 뭐가 되냐, PM의 원리까지를 우리 경영의 전략으로 우리가 봤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런 경영 전략도 예전에 좀 더 이제 더 새로운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경영 혁신의 시대다. 자, 여러분과 함께 경영혁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영혁신은 어떤 걸 갖다 우리가 경영혁신이라고 불러주느냐 하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싹싹 경영학은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대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 그럼 머릿거리, 경영학의 머릿거리 이런 말입니다. 현대는 경영의 시대다. 대통령으로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경영을 갖다 다 마스터해야만 훌륭한 가정, 훌륭한 조직,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대통령까지도 경영학을 알아야 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방송통신대 교수들이 경영학의 머릿말에 내놓은 바로 책의 머릿글에 있는 이야기죠. 이 방송통신대 경영학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에게, 물론 저 책도 뭐 봐야 되겠지만, 바로 방송통신대 서술로 되어 있는 문제를 읽으면 상당히 경영의 마인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데 그 책의 서두에 나온 책머리글에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있듯이 경영학은 필수 무기입니다. 자, 여기도 새로운 신경영 전략이라는 말의 핵심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브루오션이다. 그런데 브루오션은 바로 무슨 말이냐? 평화를 얘기합니다. 푸른색. 레드오션의 반대적 개념. 레드는 바로 치고받으니까 서로가 피를 본다. 레드가 되죠. 피 색깔이 붉다. 이래서 바로 상호간에 치고받는 이런 거. 예를 들어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재래시장을 가면 수많은 상인이 같은 물건을 팔 때는 고객이 올 때 서로가 잡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해야 되느냐? 싸움을 벌인다. 그래서 우리가 레드라는 말을 쓰는데, 레드는 붉은색,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피를 보인다는 이야기. 즉 같은 공간에 물건을 팔라 보면 피를 봐야 되겠죠. 이런 걸 갖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쓰죠. 레드오션은 바로 기존의 시장에서 일어나는 생태라고 말할 수 있다. 서로가 물건 팔고 사면서 의외되죠. 엄청 치열한 뭐가 되냐, 공방전을 벌인다. 그래서 레드라는 말을 쓰고 붉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요. 브루오션이다. 인터넷에서 경영학 강의를 합니다. 그럼 수많은 경영학 강의를 하는 교수가 있지만 치열하게 의외되죠. 만나서 싸운 건 없다 이거지. 옛날에 실강을 하는 시대에 어떻습니까? 강의실에 강의를 하는 시대 때는 1등 강사, 2등 강사, 3등 강사 치열하게 해야 되느냐 그럼 싸웠지만, 인터넷 속에서 강의를 할 때는 평생 가도 보지 못합니다. 평생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 평화라는 브루오션이다. 인터넷 시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경영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경영혁신의 신경영 전략은 바로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일단 레드오션은 재래시장을 얘기하고 서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기존의 수요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이렇게 보죠. 근데 말하여 블루오션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터넷 시장에서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레드오션은 기존의 시장을 얘기하면 블루오션은 경쟁 없는 신규 시장, 경쟁 없는 자유로운 시장, 인터넷 시장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알아두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블루오션이 성공하기 위한 전략은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고객의 관점에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사업이나 제품을 바라봐야 하고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창의 시대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훌륭한 종업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이런 얘기가 된 게 바로 창의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절대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블루오션에 들어가는 길목을 좁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블루오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인터넷 시대에서 많은 자기들의 뜻을 밝히기도 하고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런 게 블루오션의 성공 전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제품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창의성을 갖다 살려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절대 가치를 추구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블루오션에 들어가는 길목이 좁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블루오션이 돼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블루오션까지 된 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레드오션이 1차라고 얘기하면 바로 블루오션은 2차의 이야기를 얘기하며 바로 이거는 부시장. 이거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 저는 IT의 시장을 갖다 얘기한다. 인터넷 시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죠. 근데 여기에다가 바로 유비쿼터스는 이 시장에다가 뭐까지 들어가느냐?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 그럼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1의 시장을 갖다 얘기할 때 제1의 시장을 갖다 얘기하고 제2의 시장을 얘기하고 제3의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바로 제1의 공간, 뒤쪽에 가면 제1의 공간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프로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죠. 바로 1공간은 물리적 공간. 물리적 공간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갖다 얘기할 때 물리적 공간인 구시장의 체질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바로 인터넷 시장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는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되죠. 가상 공간. 여러분이 잘 아는 인터넷 공간의 가상 공간. 누구와도 통용되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뭐 이런 내용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터넷 시장을 얘기하는 게 제2의 시장이다.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제3의 시장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물질 재화와 정보. 물질 재화와 정보. 여러분들 2에서 제3으로 가는 게 뭐가 되느냐. 제3의 시장은 물질 뭐가 되느냐.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재화의 정보. 물질 재화의 정보. 이 정보의 시대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물질 재화의 정보화 시대. 이 정보의 시대를 갖다 우리는 제3의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는 가상, 실제로 물리적 공간. 뭐 여기는 가상 공간. 가상 공간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정보까지 플러스 되는 뭐가 되느냐. 물질과 재화의 정보 시대를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의 정의가 뭐냐 하면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에 있는 물건을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또 미국인이 한국에 있는 물건을 갖다 구입할 수도 있다.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제3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런 제3의 공간까지를 유비쿼터스라고 불러주며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야간이든 새벽이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일종의 하나의 유비쿼터스라는 얘기를 갖다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유비쿼터스에는 일단 기술적인 과제가 해결돼야 된다. 기술적인 문제가 뭐가 되냐. 표준화가 되고 핵심 기계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부품이 저가가 돼서 사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술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가 나오죠. 경제적 문제는 다양한 추진 주체자들이 참여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달라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는 특히 중요한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럴 때는 우마차가 돌아다니는 시대에 전기기관이 나와서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기관차가 나왔을 때는 이건 바로 하나의
우마차 시대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재 출판에서 금속 출판이 될 때도 이되죠. 목재를 갖다 완전히 이되냐 뒤엎어주는 바로 엄격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혁신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 인터넷. 인터넷이 나옴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투자 비용의 수십 배, 수만 배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증폭을 일으키는 거. 옛날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여러분 농토에 제한된 데 속에 계속 농사를 지으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나오면 수학 최정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1등은 수십만 명. 왜?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등 강의를 하는 선생, 특히 우리가 대학 입시, 뭐 우리 성인 쪽은 그런 게 없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정말 최고로 강의 잘한 1등에게는 대한민국 적 수험생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1년 연간 수익이 100억을 넘는다. 왜? 워낙 많이 모여주니까. 그래서 수학 최정의 법칙이 성립되는 시대에 왔다라는 얘기를 쓸 듯이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이런 일종의 하나의 경제적 취지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누구나 남의 프라이버시를 공격하지 않는 완벽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방어를 펴주는 사회적 과제. 그래서 세 가지 바로 기술적 과제, 경제적 과제, 킬러 어플리케이션 말을 또 여러분 이해하고 사회적 과제를 이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까지 신경영 전략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기술적인 부위, 경제적인 부위, 경제적인 킬러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사회적인 누구나 통용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유비쿼스트는 이루어지며 충족될 수 있다 그러는 이야기까지가 신경영 전략의 이야기다. 자. 그러면 궁극은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신경영 전략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레드오션은 옛날의 재래시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요즘은 프로오션의 시대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죠? 남대문 동대문 시장이 아니라 인터넷 시장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주고받는 평화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드오션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개념이라면 프로오션은 청색을 나타내는 바로 평화를 얘기하죠.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유비쿼터스. 아까 말하던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얘들냐 구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갖다 쓰고 이 유비쿼터스에서는 일단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며 경제적인 과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말이 나오죠. 바로 우마차가 다니던 시대 때 전기기관이 나왔다. 목판 인쇄술이 그냥 흥행을 이룰 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금속 활자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세계. 이게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다. 투자에 비하여 그의 몇십 배, 몇천 배의 뭐가 되느냐 수확을 거두는 이야기를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 불러준다. 그리고 사회적 과제는 서로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존중해줘야 된다. 개인마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됐냐? 신경영 전략이다. 그러는 신경영 전략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얘기하며 그 다음에 경영혁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이 있는데 경영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경영혁신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경영혁신이 일종의 뭐가 됩니까? 바로 경영혁신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바로 경영혁신이라는 개념 앞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발전을 갖다 우리는 혁신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 개념을 갖다 좀 더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며 챕터 6에 나오는 경영혁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경영혁신은 이노베이션인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조직을 바로 의도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의해 되느냐 따라가게 만들어주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내린다면 경영혁신의 정리를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환경의 변화를 조직에 의해 되느냐 수용하게 하자. 조직이 수용하게끔 만드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경영혁신이다. 앞에도 말했지만 이 혁신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발전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이 혁신이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죠? 변혁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며 제가 전에도 도표를 갖다 그릴 때 이렇게 되는 거 자꾸 발전해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혁신이라고 부르고 혁신이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변혁의 물결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혁신의 이야기가 있고 혁신은 궁극은 뭐가 되냐? 관리 과정의 혁신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술 혁신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라. 그래서 혁신을 갖다 우리가 바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의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넓은 의미는 환경의 변화를 조직에 의해되느냐 바로 수용하게끔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협의로 얘기하면 협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관리 과정의 혁신이냐 관리 과정의 혁신이냐 이걸 갖다 좀 뽑겠습니다. 관리 과정의 혁신은 어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기술의 혁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냉엄하게 같이 구분하며 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관리 과정의 혁신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상부가 하부에 뭐가 되냐 명령을 내려 잘 따라오게끔 할 때 관리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과정은 궁극은 상부가 하부의 이야기를 갖다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교육을 해서 잘 따라오게끔 만든다. 그러는 건 관리 과정의 혁신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누가 상부가 하부에 교육을 시켜서 잘 따라오게끔 만드는 과정은 관리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기술 혁신은 어떠냐? 그럼 거꾸로 하부가 일을 하며 상부에다가 뭐 하느냐? 근위를 올린다. 이 근위를 올려서 여러분 어디 되죠? 바로 생산 관리할 때 ECR, GD는 제로티 픽처라는 말이 되죠. 이와 같이 기술적인 변화에서 ECR 제도가 바로 대표적인 이야기다. 바로 자기 근위,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갖다 근위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 그럼 ECR 제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거죠. 자기 제한 제도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제한 제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혁신에는 상부가 하부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어디 되느냐 그러면 잘 따라오게끔 교육을 통하여 이끌어가는 걸 갖다 우리는 관리 과정의 혁신이라고 말하고 하부가 일을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근위를 갖다 올리는 거 기술 혁신의 문제를 유도하는 게 근위가 바로 뭐가 되냐 ECR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고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혁신 요인이 잘 되지 않을 때 기업 외적인 요인, 기업의 내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보면 뭐 세계화다, 규제화다, 개방화다 이건 전부 다 기업의 뭐가 되느냐 외적 요인이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일어난 이야기. 기업의 내적 요인은 생산성이 낮아지더라. 그다음 여러 가지 경쟁이 약화되더라. 이건 바로 내적 요인이죠. 그런데 이런 바로 변화에 대하여 어떤 혁신을 하지 않으면 궁극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혁신을 하지 않을 때 기술 소위 바깥의 어떤 변화에 혁신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아는 포드 회사. 포드 회사가 있죠. 포드 모델 T.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포드 모델 T가 있다 이거예요. 포드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T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와 GM 회사가 있다 이거예요. GM 회사. 이 GM 회사 간에 치열한 촉전을 벌이면서 나갔는데 이 포드 회사가 바로 소비자 욕구의 변화를 갖다가 받아주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소비자 욕구를 갖다가 받아주지 못해서 혁신을 하지 않았어. 궁극은 GM에게 뭐가 됐냐 그럼 위치를 뺏기게 되었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궁극은 소비자의 욕구를 갖다 받지 않는 소비자 욕구를 갖다가 수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GM에게 승패를 갖다가 패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경영혁신에서 우리가 잘해주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니까 항상 기업의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의 변화를 잘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소비자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혁신이 모이면
바로 여러분들 변혁이 된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 환경의 변화가 뭐가 됐냐? 굉장히 극심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의 혁신의 어떤 기법을 갖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경영혁신의 기법을 갖다 우리가 살펴봐라. 그럴 때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경영혁신의 기법을 우리가 본다면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벤치마킹은 뭐를 얘기하죠? 모방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는 말은 전 회사 전 직원이 다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사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사적은 전 회사 전 직원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적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 회사 전 직원이 다 같이 품질 관리에 같이 신경을 쓰자 하는 걸 우리는 전사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BPR이라는 말이 나오죠. BPR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말,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바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뜯어고치자. 리스트릭칭은 뭐가 됩니까? 그 순간부터라는 말을 앞에서 했죠. 그런데 바로 리엔지니어링은 원점으로 돌아갔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뜯어고치자 하는 이야기를 BPR, 우리말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에 줄을 꺼주면 됐고 기본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뜯어고치자 리엔지니어링입니다. 리스트릭싱은 그 순간부터 모든 걸 고쳐가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비교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 그럴 때는 규모를 줄이자. 바로 사이즈를 줄인다.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 바로 규모 축소를 갖다 위한 전략을 갖다가 우리는 다운사이징이라는 말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리스트릭칭은 그 순간부터 예를 들어 축소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끌어가는 걸 갖다 우리는 리스트릭칭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리엔지니어링은 원점에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리스트릭칭은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모든 일을 갖다가 바로 조정한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오죠. 프로세스는 과정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흘러가는 과정을 갖다 얘기할 때 프로세스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점을 갖다 이해를 하면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혁신을 갖다 우리가 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는데 러닝 커브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해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반복 학습을 통하여 러닝 커브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몇 번 나왔단 말이야. 이 러닝 커브의 함수가 뭐가 되냐? 로그 함수다. 책에는 없지만 로그의 밑수는 뭐가 되죠? 10이라는 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10이라는 수를 갖다 우리가 나타낼 때 로그 함수 이야기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다. 이래 내가 바로 로그 10은 뭐가 되냐? 1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배의 어떤 변화를 갖다 축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상용 로그에서. 상용 로그에서. 바로 여러분들 모든 기술의 혁신은 상용 로그 함수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곡선에서 나오는 그림 속에서 우리가 로그 함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느냐? 10의 1승은 10, 10의 2승은 100 이렇게 우리가 된다 그러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10이란 10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한 배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10년 안 되더라도 최소한 7, 8년은 걸려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중국이 굉장히 어디됐냐? 기술 혁신을 위하여 가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걸 갖다 다 배워가는데 이런 기술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의 혁신은 최소한 뭐가 되냐? 로그 함수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성 10, 10의 2성 100 이럴 때 이걸 지수로 나타내는 게 바로 로그 함수였단 말이에요. 학습 곡선도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로그 함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번 나오고 자주 경영에 나오죠. 이 로그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시간이 최소한 한 배를 갖다가 오기 위해서 한 배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7, 8년, 10년은 안 돼도 7, 8년의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단 이 기술 혁신에서 예외 항목이 있다. 예외 항목이 뭐냐 물어보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경영자식관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올해에 어떤 패션이 유행할 거죠?
아무도 예측 못해. 이거 로그 함수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로그 함수의 제배가 되는, 제배는 어디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패션이다. 패션의 경우는 절대 예전에 로그 함수로 우리가 찾아갈 수 없다. 이건 뭐로? 경영자의 직관론. 여러분이 잘 알지만 경영자가 가지는 직관론에 의하여 경영자의 직관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경영자 직관은 바로 경영자가 어떤 바로 오랜 세월 동안 함으로써 뭐를 갖다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내용을 갖다 경영자 직관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경영혁신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로그 함수라는 제도, 책에는 없지만 로그 함수는 바로 10을 밑으로 하기 때문에 한 배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10년인데 10년은 안 걸려도 최소한 7, 8년을 갖다가 걸려줘야 한 배를 앞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로그 함수와 연관이 없는 직종은 뭐가 되느냐? 바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패셔너블 같은 거. 패션 같은 거는 경영자의 직관에 의하여 모든 걸 갖다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영학의 기본 바로 내용에 속하는 영역은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가볍게 문제를 갖다 약간 터치를 해서 뭐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이야기 문제를 갖다 다는 단계별로 뭐 확인 문제, 그다음 뭐 심화 문제, 기출 문제 뭐 이런 내용 속에서 몇 가지를 달아보고 그다음 단원을 바꾸는 걸로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들 끝까지 경영을 갖다 따라오면 정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경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많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찮다 그래서 뭐 나올 거 찍어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 학원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이러죠. 찍어 가르쳐 달라. 찍어 가르쳐 주면 그 사람 출제위원입니까? 출제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거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날 랜덤별로 찍어. 책임이 있든 없든. 100명 시험 보면 얼마? 3명, 4명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1차에서.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현재는 어떻죠? 승부를 걸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히 좀 경영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그리고 범위가 넓죠. 넓지만 쭉 들으면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광범위하게 공부해놓고 시험에 나오는 부위를 준비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짧게 딱딱 찍어. 이거 나와, 이거 나와. 그러니까 어떻죠? 학생들이 듣기엔 되게 좋아요. 그러나 그 무책임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정말 경영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찍어서 이것만 나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죠? 경영에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통과가 될 수가 없다. 시험은 항상 진화하고 모든 학교의 시험이든 뭐 자격증 시험이든 아니면 취업 시험이든 경영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얘들이냐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며 바로 진화하고 있다는데 역점을 두며 선생님 강의하는 부분도 꼭 다 듣고 나머지도 세심하게 그리고 노트 정리를 잘 해달라는 이야기를 시간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경영 우리 일반적으로 내용 속에서 문제를 좀 달아보고 단원을 바꾸는 걸로 다음 시간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